예, 이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인데요. 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이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덴마크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법원 심리에서 정유라 씨는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서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 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2016년에도 학교에 안 나가고 애만 키워서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평소 박 대통령을 이모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요? 네. 장시호 씨도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딱 한 번 봤고 결혼식 때. 예, 청문회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춘 거죠. 네, 정유라 씨도 초등학교 때면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그렇죠. 21살이니까. 두 사람 다 10년 이상 못 봤다 이런, 그리고 한 번 봤다. 예, 오래전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고 봐요. 특검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특검 수사 발표 직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학점 얘기도 나왔어요, 보니까. 예. 네, 학교에 안 나가고 아이만 키웠기 때문에 본인은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버렸네? 심지어 잘 나왔습니다. 예. 자기는 학점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학점이 잘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예. 어제 뉴스쇼에서 저희가 그 독립 PD 박홍규 PD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박 PD가 저희와 인터뷰 직후에 정유라를 만나러 덴마크로 달려갔습니다. 예, 결국 만났습니다. 자, 박홍규 PD 다시 연결해보죠. 박 PD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덴마크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덴마크에 지금 올보르그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독일에서부터 한 1000km를 달려서 덴마크에 도착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도착을 해보니 정유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쪽 이 지역이 올보르그라는 지역인데요. 예, 예. 이 지역에 있는 그 관할 법원인 올보르 그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법정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이제 체포된 뒤에 가고 나서 지금 이 구금 기간 연장된 요 재판 받기 직전에 만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인터뷰를. 아이는 옆에 없었던가요? 그땐 이미? 예, 아이는 없었고요. 정유라와 그 다음에 정유라를 변호하는 그 덴마크 현지 국선 변호인 이렇게 둘만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물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좀 이대 입학 부정 입학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넘어온 이유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떤 최순실 씨 어머니 최순실 씨에 들은 이야기 없는지 예. 그다음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녹음하셨지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녹음분을 저희가 박 PD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는 못 들려드리고요. 잠깐만 정유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켰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이게 지금 정유라 씨 목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밝아요. 톤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법정에 도착해서 정유라 씨를 처음 이렇게 마주했을 때, 예. 상당히 그 수많은 취재진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고, 예. 그 안에 법정에서 좀 당한 모습이 명확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예. 상당히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는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준비된 듯한 모습? 예,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 뭐 백 실장이라든가 차은택 부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엿보면서는 예.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에 어떤 준비, 그렇지 않으면 또 변호사와의 충분한 교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이게 긴급하게 체포가 됐다 그래서 또 아이도 막 같이 데려오고 이랬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뭔가 좀 막 나이도 어리니까 울고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담담하게 준비된 듯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에 좀 놀라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질문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요. 교수님 누군지나 몰랐고 회사 일 하나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현재 심경도 물어보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냐고 가장 먼저 물어봤을 때 예. 아이가 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 삼성에서 구입해준 말에 관한 질문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사실상 고가의 말을 구입을 해줘서 현재 정유라가 씨가 있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을 승마장에 아직 있고 그 말로 계속해서 어떤 승마 연습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삼성에서 나와서 말과 차를 모두 데려간다고 해서 본인은 그냥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현재 본인의 새끼 말과 한국에서 데려온 말 한 필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구해준 말은 차와 말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다. 삼성에서 온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삼성에서 나와서 직접 만나서 본인한테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어떤 임신을 하다 보니까는 좀 갈등과 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그러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빠졌고,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충분히 반항하고 그랬을 거라고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라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이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다. 하지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만나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대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부터 어떤 들은 얘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바로 그 시때 그 임신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준비된 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엄마와도 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는 아는 게 없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초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고 나와 지금 관계가 없다. 이것도 좀 준비된 듯한 답변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기사로만 줄기차게 만나던 이 정유라라는 사람을 직접 본 느낌이랄까요? 인상이랄까요? 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까? 사실상 지금 정유라 씨가 96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21살? 그 정도 됐는데 저도 그 또래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봤을 때, 법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입술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예. 상당히 심적으로 지금 고심이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모습을 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아하.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의혹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이야기를 받는 과정에서는 또 의외로 침착하게 예. 어떤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는 모습들을 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금 준비되지 치밀하게.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4조 구금이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소리내서 울면서 소리내서 하는 울었어요? 모습들을 봤을 때 또다시 네네, 흐느껴 울면서 변호사한테 안겨서, 흐느껴 울기도 했거든요. 예, 예.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엿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엄마가 어떤 상태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경재 변호사하고의 예. 어떤. 엄마 변호인. 그런, 해서 인터뷰 중에, 현재 변호사가 있느냐, 변호사 선임했느냐를 했을 때, 서울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했던 거는 이쪽 덴마크나 독일에서 변호사 선임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서울에서도 이경재 변호사의 어떤 법적 조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요, 정유라 씨 목소리를 조금 더 들려달라 이런 요청이 막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요. 박홍규 PD로부터 받은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들으면서 혹시 2부에 시간이 되면요. 밖에 우리 PD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 2부에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홍규 PD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덴마크 현지에 있는 박홍규 PD, 독립 PD를 통해서 정유라를 만나본 그 인터뷰 내용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 이인화 교수, 이제 필명이 이인화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답안지를 최초 공개한 김병욱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엉터리 답안지가 나오게 됐으며 조교에게 협박까지 할 수가 있었는지 이 뒷이야기 2부에서 함께하죠. 예, 박흥규 PD 만났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영화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라고 하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께서 한성희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무거워서 보내가지고 팰리스 들었기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에 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세월호 응급 시간이거든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그 시대에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서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라도 지금 전해드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 실장이 누구죠?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현재 독일의 비자는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3년짜리 노동 비자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게 운동하는 사람 비자. 이곳 덴마크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던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면 유럽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자로 계속 그 비로. 프랑크푸르트에 가셨을 때 얼마 정도 머무셨어요? 2주 전에? 하루 머물다가 왔어요. 입고 왔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도 슈미트네. 아니라 슈미트는 거의 지나쳐서 온 거고 이 위쪽에 제가 동네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그거 뭐 매매 계약 때문에 유럽 비자가 만료가 언제예요? 2018년 18년 내가 12월. 12월.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는 누구 분들이에요? 지금 같이 뭐 남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남자 2명은 네. 일하신다는 거는 그 회사 비대기 이쪽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네, 일하셨던 분인데 이제 비대기 파산이 됐어요. 예.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예. 네, 이미 비대금 파산된 회사. 근데 그 회사 직원이고 승마랑 같이 연관돼 있을 분인가요? 2명은 도와주셨던 분인가? 아니, 그 부동으로 마필 관리가 또 여기 같이 있으면서 데이비드 유는 이건희신가요? 데이비드 유는 지금 어디 있어요?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되는데 언제 그 지금 데이비드 유는 뭐 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신고하셨어요. 유석준 씨. 유석준 씨가 된 거예요. 이수진 씨 남편입니다. 네. 예, 이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인데요. 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이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덴마크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법원 심리에서 정유라 씨는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서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 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2016년에도 학교에 안 나가고 애만 키워서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평소 박 대통령을 이모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요? 네. 장시호 씨도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번 봤고 결혼식 때. 예, 청문회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춘 거죠. 네, 정유라 씨도 초등학교 때면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그렇죠. 21살이니까. 두 사람 다 10년 이상 못 봤다 이런, 그리고 한 번 봤다. 예. 오래전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고 봐요. 특검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특검 수사 발표 직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학점 얘기도 나왔어요, 보니까. 예. 네, 학교에 안 나가고 아이만 키웠기 때문에 본인은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버렸네? 심지어 잘 나왔습니다. 예.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 뭐 삼성에서 구입해준 말에 관한 질문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사실상 고가의 말을 구입을 해줘서 현재 정유라가 씨가 있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을 승마장에 아직 있고 그 말로 계속해서 어떤 승마 연습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삼성에서 나와서 말과 차를 모두 데려간다고 해서 본인은 그냥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현재 본인의 새끼 말과 한국에서 데려온 말 한 필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구해준 말은 차와 말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다. 삼성에서 온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삼성에서 나와서 직접 만나서 본인한테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어떤 임신을 하다 보니까는 좀 갈등과 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그러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빠졌고,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충분히 반항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을 때, 한 모습이 명확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는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준비된 듯한 모습? 예,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백 실장이라든가 차은택 부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엿보면서는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에 어떤 준비, 그렇지 않으면 또 변호사와의 충분한 교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긴급하게 체포가 됐다 그래서 또 아이도 막 같이 데려오고 이랬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뭔가 좀 막 나이도 어리니까 울고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담담하게 준비된 듯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에 좀 놀라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질문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요. 교수님 누군지나 몰랐고 회사 일 하나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현재 신경도 물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경이 어떠냐고 가장 먼저 물어봤을 때 아이가 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학점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학점이 잘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어제 뉴스쇼에서 저희가 그 독립 PD 박홍규 PD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박 PD가 저희와 인터뷰 직후에 정유라를 만나러 덴마크로 달려갔습니다. 예, 결국 만났습니다. 자, 박홍규 PD 다시 연결해보죠. 박 PD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덴마크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덴마크에 지금 올보르그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독일에서부터 한 1000km를 달려서 덴마크에 도착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도착을 해보니 정유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쪽 이 지역이 올보르그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그 관할 법원인 올보르 그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법정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이제 체포된 뒤에 가고 나서 지금 이 구금 기간 연장된 요 재판 받기 직전에 만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인터뷰를. 아이는 옆에 없었던가요? 그땐 이미? 예, 아이는 없었고요. 정유라와 그다음에 정유라를 변호하는 그 덴마크 현지 국선 변호인 이렇게 둘만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물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좀 이대 입학 부정 입학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넘어온 이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떤 최순실 씨 어머니 최순실이 들은 이야기 없는지 그다음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녹음하셨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녹음분을 저희가 박 PD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는 못 들려드리고요. 잠깐만 정유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이게 지금 정유라 씨 목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밝아요. 톤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법정에 도착해서 정유라 씨를 처음 이렇게 마주했을 때 예. 상당히 그 수많은 취재진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고 예. 그 안에 법정에서 좀 당황.